그날은 제 꿈이 박살난 날이었어요. 제 꿈은 의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의사놀이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동생들이 크면서는 동생들도 같이 놀이에 끼어들기 시작했죠.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뭘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자식들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걸 놀이로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셨고 관련 장소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그러나 뭐가 되라 공부해라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런데도 자식 셋이 머리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늘 의대에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그 다짐을 들어주시던 부모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학교로 걸려온 전화에 야자를 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두 분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말도 안 된다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흰 천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정말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 밑으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중학생, 한 명은 초등학생. 저는 생일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나오긴 했지만 제 앞가림도 할 수 없는 나이였죠. 술에 취한 트럭 기사가 사고를 냈어요. 두 분은 손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제가 그냥 내내하고 있으니까 경찰도 뭐라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장례를 치르는데 여전히 뭔지도 모르겠고 동생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꿈이 끝나면 거짓말처럼 저 문을 열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실 것만 같았죠.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장 동생들 먹일 밥이 없더라고요. 쌀을 씻고 밥도 짓는데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을 보다가 엉엉 울고 말았어요. 이제 세상에 나랑 동생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꿈 같은 건 나에게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동생들이 학교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둔 뒤 저는 새벽부터 노가다를 뛰러 갔어요. 학교에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모른 척하고 말았죠. 안 가면 알아서 잘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밤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겁니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짜장면을 시켜서 먹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넌 학교도 안 오면서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노가다 뛰고 왔어요.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요. 학교는 안 다닐 거예요. 그럼 자퇴서를 내던가. 사람 귀찮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내일 와서 상담받고 자퇴서 제대로 내. 그러더니 횡하니 가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 자퇴서를 못 낸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퇴서를 내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현실이 보일 것 같아서요. 부모님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시고 소년가장 된 자기 반 학생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좀 서글프긴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짜장면 배달부더라고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소짜 시키셨죠? 네? 아니요. 저 안 시켰는데요. 아까 시켜 먹은 것 같긴 했는데. 아, 그럼 맞네요. 아까 시키신 분이 가게에 와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소짜 추가 주문하셨어요? 매섭게 말하고 가시더니 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귀찮게 한다고 호통칠 때는 언제고. 일단은 먹었어요.
사실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근데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누가 제 밥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 먹고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래,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복을 꺼내 입고 학교로 갔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왔어? 자퇴서 내라면서요. 내가? 맞잖아요. 안 나올 거면 자퇴서라도 내라고. 안 그러면 선생님이 귀찮아진다면서요. 그 전에 할 말 없냐? 무슨 할 말이요? 이 자식이 선생님한테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얻어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먼저 아니야? 아, 그거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도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욱해서 말했어요. 그렇게 치면 선생님은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 다 이름 고하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내민 자퇴서를 벅벅 찢으셨죠. 뭐예요? 그걸 왜 찢는데요? 넌 삽을 들 게 아니라 연필을 들어야 해. 잔말 말고 교실 가서 공부해. 내가 공부하면 내 동생들은 어떻게 키우고요? 당장 교실로 가. 진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고 계신데 교무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이제 진짜 소년가장이라니까요? 내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동생들 먹여 살리려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지. 노가다는 무슨 노가다야? 당장 교실 가서 공부 안 해? 싫다고요. 공부한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나 이제 자퇴하고 일해야 돼요. 내 동생들 잘 키우려면. 공부를 해야지. 네? 공부해서 의사 돼. 네 꿈이 의사잖아. 의사는 개뿔. 내 팔자에 무슨 의사가 돼요. 이제 다 글러먹었다고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네가 노가다 뛰면 네 동생들이 잘 자란다고 누가 그래? 적어도 생활비는 벌 거 아니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당장 교실 가서 교과서 펴. 선생님.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교실에 앉혀야 말을 듣겠어?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로 갑갑했어요. 나 이제 동생 둘 딸린 소년가장인데 무슨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이러시는 건지 짜증만 나더라고요. 근데도 그날은 선생님이 반 애들한테 저를 감시하라고 해놓으셔서 도망도 못 갔어요. 다음 날 다시 노가다 뛰러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집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새벽이에요. 이 시간에 나올 것 같아서 왔어. 가. 지금이요? 어디 가는데요? 아휴, 옷은 갈아입고 와야겠다. 교복으로 입고 나와. 선생님,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당장 교복 입고 나와. 결국 또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학교에 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망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하나 싶다가도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한테 익숙한 게 어딨겠어요. 맘 같아선 못 이기는 척 학교에 다니고 싶었죠.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생활비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쪼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선생님이 저더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이제 집에 가는 것까지 감시하시게요? 선생님, 저 진짜 일해야 돼요.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결국 돈은 벌어야 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돈 없어? 아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등록금도 내야 하고 동생들 용돈도 들고요.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그것만 까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일단 다라고. 담임 선생님은 마치 귓구멍에 절대 안 들리는 귀마개라도 꽂은 사람처럼 굴었어요. 결국 차에 타고 집 앞까지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묵직한 봉투를 내미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비. 네? 생활비라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학교 나와서 공부해.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선생님, 그래도 이건 좀... 왜? 받기 싫어?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갚으라고 할까봐? 갚는 건 당연히 갚아야겠지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선생님은 뭐 먹고 살아요? 야,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동생 둘 딸린 소년가장 주제에 지금 내 걱정하냐? 잔말 말고 공부해서 의대 가. 돈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녁 먹을 건 있어? 동생들 먹을 건 다 챙겨놓고 왔어요. 그럼 너만 먹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순댓국이나 먹고 가자. 그날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분들이요. 늘 자식들만 생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장사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리는 어떻게 했어? 아빠 친구분이 사시겠다고 해서 넘겨드렸어요. 그럼 그 돈도 받았겠네.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 정도요.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 자가였어요. 다행이네. 집 걱정은 없어서. 그래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는 기본이고 당연히 나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부모님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어차피 몇 년 안 돼서 너도 다 알아야 했을 것들이야. 조금 미리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크게 절망하지 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충격적인 일이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잖아. 선생님도 겪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정말요? 그래도 나는 교사 되고 내 밥벌이는 한 다음에 돌아가셔서 너처럼 막막하진 않았는데 나도 알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그러니까 나만 이런 일이 생겼다. 나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라. 나도 있고 지금은 네 짐처럼 느껴지는 네 동생들도 결국 네 힘이 될 거야. 형제자매가 화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동생들에게 조금 미안해졌어요. 사실 그때 정말 동생들을 짐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냥 버겁기만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감사해서 일단 봉투에 주신 돈 절반을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더 아껴 쓸게요. 절반은 도로 가져가 주세요. 내 월급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주시는 건데요? 넌 그거까진 알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받고
공부만 열심히 해. 부모님이 한나라시에 돌아가신 뒤 암흑 같았던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복을 입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노가다 뛰러 갈 때는 동생들 밥만 챙겨놓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피곤하더니 나도 같이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뭐든 다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담임 선생님께 생활비를 받으며 수능까지 치렀어요. 수능을 마친 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간 해주신 생활비는 제가 의사가 되면 꼭 갚을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니까 생활비는 안 주셔도 돼요. 너만 대학 가면 끝이야? 네? 의대는 붙을 거야. 네 성적이 안 붙으면 이상하지. 근데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의사로 월급 받기 전까지는 생명비 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 공부하고 동생들 돌보는 것만 신경 써. 그것만 해도 버거울 테니까. 그렇게 오래요? 왜? 너 대학 가면 나랑 안 보려고? 저야 선생님이랑 보면서 살고 싶죠. 근데 선생님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장가도 가야 할 거고요. 네가 지금 내 장가 걱정을 하는 거냐? 아니지, 그 돈 모아서 장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응? 이제 좀 살만한가 보네. 농담은 다 했고? 진담인데요. 저는 진심으로 담임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요. 딱 봐도 이제 장가 가실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저 도와주다가 장가도 못 가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제 동생들도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부담이 컸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동생들도 이렇게까지 응원했는데 행여나 안 붙으면 어쩌나 싶고 발표 전날은 잠도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였죠. 합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담임 선생님께 전화부터 드렸어요. 선생님, 발표 나왔어? 그런데 늘 제가 합격할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던 선생님도 꽤 긴장하신 눈치더라고요. 네, 왔어요. 네 목소리가 왜 그래? 행여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의대로 가면 되지. 뭔데 그래? 어? 저 붙었어요. 합격이에요. 야 임마. 떨어진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언제는 저는 무조건 붙는다면서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잖아. 10년 감수했네. 당장 등록금부터 넣자. 그러려고요. 너 돈 있어? 동생들이 엄마 아빠가 가게 처분한 돈으로 제 등록금 하라고 하네요. 동생들 대학 갈 쯤엔 제가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요. 뭔 소리야? 내가 줄게. 선생님, 지금껏 대주신 생활비만 해도 얼만 줄 아세요? 그리고 저 돈 벌 때까지 생활비도 계속 해주신다면서요. 그건 그거고 등록금은 등록금이지. 내가 그것도 못 해주냐?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선생님, 앞으로도 이렇게 하셨다가는 살림 거덜나시겠어요.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면 선생님은 뭐 먹고 살아요? 임마, 그 등록금은 내가 해줘야만 해. 너희 생활비도 당연히 대줘야 하고. 그게 왜 당연해요? 너희 엄마가 남겨준 돈이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 입에서 엄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생활비랑 등록금 해주려고 하는 거 다 너희 엄마 재산에서 해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우리 엄마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 우리 앞으로 왔는데. 에휴, 일단 등록금부터 넣고 그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제 다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얼떨떨했지만 일단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등록금부터 내자며 은행으로 가자고 하셔서 일단 따라갔죠. 선생님은 직접 등록금을 출금해서 주셨고 바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일단 넣긴 했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죠.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근사한 한정식당으로 가셨어요. 네 취향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비싼 밥 먹이고 싶어서. 실은 진지게 먹이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 네가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미 이상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왜 우리 엄마 재산을 갖고 있는데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머니는 어릴 때 한번 봤었어. 네? 돌아가신 너희들 어머니 말이야. 내가 뒤늦게 누나를 찾다가 누나가 세상을 떠난 경험을 알게 됐거든.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왜 선생님 누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때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를 너 어릴 때 딱 한 번 뵀었지. 이상하지? 네, 진짜 이상해요. 넌 그분들의 친자식이 아니야.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뇨. 몇 달 전 한나란 시에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은 널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이셔. 말도 안 돼. 그래, 안 믿길 거야. 평생 말씀 안 해주실 거라고도 하셨어. 아마 살아 계셨다면 끝까지 넌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겠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를 만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널 낳아준 친어머니가 우리 누나야. 친누나요? 응, 친누나. 근데 왜 돌아가신 걸 몰랐는데요? 누나가 나랑 터울이 좀 있어. 나 어릴 때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연이 끊겼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누나를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찾다가 알게 됐지. 누나랑 매형 둘 다 세상을 떠났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걸. 그게 저라고요? 고원으로 갔다고 해서 알아보니 이미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의 양부모님을 좀 만나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연락은 해보겠지만 그쪽에서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을 주신 거야. 그래서 만났다고요? 만나서 내가 네 생모 동생이라고 했더니 너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고. 네가 들어온 뒤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둘이나 생겨서 복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 사실 그때 나는 대학생이기도 했고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널 데리고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 더더구나 너는 양부모님을 친부모님으로 알고 잘 자라고 있었고 확인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지. 혹시 나중에라도 입양 사실을 알릴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미안하지만 없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존중했어. 아버지가 널 정말 보고 싶어 하셨지만 어쩌겠어.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받아들이시더라고.
아버지가 다 잘못한 거라고. 그냥 결혼하게 했으면 그렇게 도망쳐서 영 끊고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러시면서. 그럼 지금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행여라도 나중에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물려준 재산 일부라도 누나 몫이라고 생각하고 꼭 주라고. 그러면 혹시 저한테 주셨던 생활비랑 학비가...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으셨거든. 나는 그 절반을 누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물론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지도 몰랐고 너를 내 반 학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럼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안 돌아가셨고 이렇게 만나지 못했으면요? 사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어. 네? 그거야말로 네가 양부모님이랑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 나는 네가 무탈하게 잘 살기를 바랐어. 너희 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데 내가 나서서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물론 누나 몫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은 했겠지. 하지만 애초에 내가 가질 생각은 없었어. 너한테 끝내주지 않게 된다고 해도 네가 잘 살았다는 뜻이니까. 사회에 기부하거나 했을 거야. 나도 참 유감이야. 네가 한날 한시에 너희 양부모님을 떠나보낼 줄 나라고 알았겠니? 그럼 제가 반학생인 거 알고 나서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난 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으니까. 네? 정말요? 너희 어머니가 안 알려주셨어. 잘 지내는 것만 보여주셨는데 너무 어릴 때 멀리서 잠깐 본 거라 그 정도로는 고3이 된 너를 알아보긴 힘들었지. 그럼 저에 대한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어? 전혀.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목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거? 저는 주섬주섬 5단으로 들어가 있던 목걸이를 꺼냈어요. 설마 이 목걸이요? 너희 어머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너희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나한테 내미셨어. 아무래도 누나 유품인 것 같다고. 가져가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것만큼은 너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지. 그래도 우리 누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남긴 유일한 아이인데 엄마 유품이라면 아이가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 이걸 기억하셨다고요? 내가 잠깐 쥐고 있다가 너희 어머니께 돌려드렸거든. 부디 네가 무사하게 잘 크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돌려줬던 목걸이니까. 너희 어머니가 약속을 지켜주셨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입양하였다니. 엄마 아빠는 한 번도 그런 티를 안 내셨어요. 어머니만 뵀지만 좋은 분 같았어. 그럼 동생 둘은 우리 엄마 아빠의 친자식인 거네요? 널 입양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이가 안 생기셨대. 그래서 입양을 결정한 건데 네가 들어온 뒤로 아이가 둘이나 생기신 거지. 그럼 저를 포기했을 만도 하잖아요. 말했잖아. 네가 복덩이인 것 같다고. 네가 와서 애들도 태어난 거라고. 너는 누가 뭐래도 자신들의 첫 자식이라고 하셨어. 정말이라고.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끼어들겠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물러났지. 아직은 다 믿기지 않을 거야. 나도 너를 내 학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네 얼굴에 우리 누나 얼굴이 있어. 혹시 사진 있어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누나분의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랑 정말 닮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장 믿기에는 양부모님을 너무 친부모님이라고 믿고 자란 저였어요. 믿기지 않으면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만약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도 행여 네가 우리 반 학생이었다고 해도 아는 척하지 않았을 테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전혀 내색 안 하셨잖아요. 그랬지. 맞다. 학부모 상담. 어머님이 약속한 시간에 못 오실 것 같다고 연락하셨었어. 그래서 일단 통화로 했었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좀 긴장했었어. 너희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네 학교라도 옮기신다고 하실까 봐. 설마요. 내가 찾아갔을 때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셨거든. 나는 이렇게라도 널 보는 게 좋았는데 너희 어머니가 아시면 분명 놀라실 것 같아서. 그 후에 한 번 더 뵙기로 했었는데 오래지 않아 사고가 난 거지. 만약 그 전에 엄마랑 선생님이 만났으면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결국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었나 봐.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왜? 동생들 위해서 막노동까지 뛰었잖아. 넌 뭘 해도 잘했을 거야. 다만 내가 너를 그렇게 둘 수 없었던 거지.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잘 돼야 동생들도 책임질 수 있는 거라고 하셨을 때 정신이 들었어요. 근데 생활비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보니 고집을 피웠던 거죠. 나도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막 부모님 잃고 힘든 너한테 사실은 네가 입양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양부모님이다. 그런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아, 그러셨겠네요. 가뜩이나 슬픈 애한테 네가 그분들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괜히 화만 내고 무턱대고 공부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런 거야. 내가 해놓고도 네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싶더라고. 가뜩이나 생활비 걱정이 많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말을 딱 해주자니 그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나도 어디서부터 운을 떼야 할지 머리가 안 돌아갔어. 너희 부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내가 너한테 내 정체를 드러낼 날이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어. 그래도 사제지간으로 만났으니 앞으로도 잘하면 안부 정도는 알고 지냈겠다 정도만 생각했지. 선생님 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내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좀 알겠어? 조카가 학교를 관둔다고 했으니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많이 무서웠지. 만약 제가 계속 노가다 한다고 우겼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폭탄 발언을 했겠지. 내가 네 외삼촌이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사실 무턱대고 생활비 주실 때는 진짜 당황했어요. 월급을 떼서 주셨다기엔 월급을 다 주신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너희 엄마 몫으로 남겨둔 재산에서 준 거야. 그리고 아직 멀었고.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너한테 뭐라도 해줬을 거잖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도 돼. 그제야 제 목에 걸린 목걸이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주셔서 그냥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였어요.
엄마가 늘 하고 다니라고 한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라고만 하셨죠.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씩 보시긴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이상하긴 했어요. 분명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라고 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 목걸이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가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하셨겠다. 내가 괜한 부탁을 드렸나? 어쩌면 내 욕심이었지. 그냥 네가 친엄마의 존재는 모르더라도 그 목걸이라도 지니고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결국 이 목걸이 때문에 저를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랬지. 너희 엄마가 들으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그 목걸이에 끌리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게 네 엄마의 흔적이었으면 하고. 연도 끊고 살았다면서요. 그런데도 누나가 좋으셨어요? 좋은 누나였어. 나는 누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더 싫었어. 매형도 선량하고 좋은 사람 같았거든. 근데 왜 반대하신 거예요? 매형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 근데 내 기억에 너희 아버지 공무원이었어? 네? 그런데도 반대하셨다고요? 오러머니의 집안도 가난한데 공무원 하나인 게 뭐 벼슬이냐고. 사실 우리 누나 좋다는 남자들이 꽤 됐거든.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제가 더 서운한 겁니다. 부잣집 아들도 있었어요? 있었지. 부잣집 아들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네? 아니, 뭐 그렇게 남자들이 많았대요? 너희 외가가? 그러니까 너 낳아주신 엄마 집안이 좀 괜찮았었어? 사실 내가 교사 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어.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거든. 정말요? 신기하지? 네가 학기 초 자기소개서에 의사 되고 싶다고 적은 거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어떻게 그 많은 직업 중에 의사인가 싶고 전학년 성적도 확인해보니 공부도 아주 잘하더라고.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건가 싶었다니까. 근데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신 거예요? 반항심? 네? 누나 결혼 반대해서 연 끊게 만든 부모님이 미웠거든. 나도 어떻게든 일종의 복수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수능은 잘 봐놓고 원서는 교대로 써버린 거지. 그 일로 나도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자식 둘은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재수해서 다시 의대 가라고 하시더라고. 결국 안 가셨네요. 안 가길 잘했지 뭐야. 교사한 덕에 널 만났잖아. 아마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이 보시고 잘했다 하실걸? 그렇게 담임 선생님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간 저에게 과분한 생활비는 물론 의대 등록금까지 준 이유가 제 외삼촌이어서였다니. 모든 걸 알고 동생들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말이야, 나랑 너희 둘을 다르게 대한 적 있었나? 응, 많았지. 많았다고? 당연하지. 늘 다르게 대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동생들의 대답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닐걸? 맞는데? 대체 뭐가? 나는 잘 못 느꼈는데. 엄마랑 아빠는 늘 형편이었잖아. 우리가 조금만 다퉈도 어디 형한테 대드냐고 나만 혼나고. 어? 맞아. 오빠가 나 놀려서 온 건데도 오빠가 다 나 예뻐해서 그러는 건데 뭘 오빠 탓을 하냐고 나만 혼났었어. 그랬나? 동생들은 부모님이 늘 제 편이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오히려 양자였던 저를 친자녀였던 동생들보다 더 위해 주셨던 거죠. 그러고 보니 동생들은 닮았다는 말을 꽤 들었는데 저는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있잖아. 너희 둘 중 한 명이 입양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병아? 말도 안 돼. 맞다. 내 친구가 첫째 오빠랑 우리가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랬어. 진짜 우리가 입양된 거 아니야? 형,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내 친구가 입양하라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입양이 뭐 잘못인가? 자고로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라고 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난 나중에 입양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네가? 응. 작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고원으로 봉사활동 갔었는데 뭐 그때 보니까 입양은 필요한 거더라고. 왜 그런 걸 느꼈는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 의미 있는 일이잖아. 성인이 될 때까지 위탁해서 돌봐주는 가정도 있더라고. 만약에 입양이 어려우면 위탁 가정이라도 돼주고 싶었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네. 오빠, 내가 얼마나 따뜻한 여잔데. 여자? 네가 여자냐? 그럼 내가 남자야? 동생들과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나니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도 같았어요. 내가 입양하였다니, 담임 선생님, 아니 친삼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평생 몰랐을 진실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외삼촌과 자주 만났어요. 물론 동생들에겐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들도 아직 저를 의지해야 하는 때인데 제가 친형 친오빠가 아니라는 걸 알면 괜한 부담만 생길 것도 같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긴 했죠. 제가 고민하는 걸 외삼촌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의대부터 놓고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아? 내가 생활비를 적게 주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외삼촌은 넘치게 잘해주고 계시죠. 저 양복도 해주셨잖아요. 양복만 해준 게 아닐 텐데. 네, 구두도 해주셨어요. 해주고 싶었어. 네 엄마라면 진지게 해줬을 것 같아서. 뭐 의사 될 거니까 두고두고 입을 때가 있지 않을까? 뭐 앞으로도 너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해줄게.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부모도 아닌데 뭐래. 그냥 받기나 해. 낳아주신 부모님 대신이라도 해드려야죠.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는 우리 누나가 낳았는데 아휴 생색은 내가 다 내는 것 같아서 민망하다야. 우리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두 분은 어디에 모셨는지 궁금해서요. 내가 뒤늦게 알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고향 선산으로 옮기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납골 땅에 얘기해서 옮겼지. 혹시 지방에 있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바빠질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럴래? 나는 네가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아직 머리로는 다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심적으로는 믿겨요. 이 목걸이 때문인가? 저는 친어머니의 유품이라던 제 목걸이를 만졌어요. 어쩌면 진짜 이 목걸이에 친어머니의 혼이 담겼나 싶기도 해요. 누나가 널 지켜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비록 키워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그 목걸이를 통해서 날 만나게 해줬으니까. 삼촌이 때 되면 네 몫도 다 넘겨줄게.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만 전념해. 대신 생활에는 문제없게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저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어쨌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한테 남겨주신 건데 제가 욕심낼 이유도 없고요. 네 친엄마 몫을 받는 것뿐이야. 그러니 나한테 고마운 것도 아니지. 근데 그게 다야? 네? 표정이 영 어둡던데
너희 부모님 산소에 갈 생각이 어두운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 그게요. 사실 고민이 있어요. 혹시 동생들? 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 고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잖아. 나 아니었으면 네가 입양된 사실 자체를 몰랐을 테니까. 왜? 네가 입양하라는 거 알고 나니까 친동생들 보는 게 불편해졌어? 불편한 건 아닌데 애들이 알면 저를 불편해할까 봐 걱정돼요. 제가 말 안 하면 그만인 건 알겠는데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동생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요. 동생들이 생활비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안 궁금해?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지금껏 그런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아직은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요. 좀 더 지나면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볼까? 삼촌이요? 네 동생들이면 내 조카기도 하잖아. 너희들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신데 누구라도 곁에 어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친척들은 장례식 때까지는 같이 해주셨는데 그 후로는 가끔 안부 전화는 오세요. 그래.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이잖아. 삼촌 아니었으면 진짜 기댈 데도 없었을 거예요. 외삼촌이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기대기만 해도 되나 걱정했었는데 기대도 돼. 나도 얼른 말해주고 싶었지. 그나저나 나중에 너희 어머니한테 원망 듣는 건 아니겠지? 네가 입양아인 거 알렸다고 말이야.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삼촌 안 만났으면 의대도 못 갔을 거라고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하실걸요?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응? 어떤 생각?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주 주말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내가 엄청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못 간다고는 했지.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야. 어? 무슨 날인데? 집 밖으로 나가자 외삼촌이 차를 가지고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우리 반 선생님. 맞아. 얘들아, 인사드려. 동생들이 인사하자 외삼촌이 차 뒷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은 이 선생님이랑 다 같이 놀아볼까? 우리랑요? 응? 와, 나 선생님이랑 노는 거 처음이야. 재밌겠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중요한 분들도 만나자. 중요한 분들이요? 응?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우리 친부모님 산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동생들이 좀 놀라긴 하겠지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산소에 도착하자 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납골당에 있는데? 맞아. 여기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산소야. 순간 동생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예상한 상황이었지만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여동생이 저를 툭 치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던 거야? 입양아가 어쩌고 했던 거? 뭐야, 혼자 고민했나 보네. 와, 나 완전 충격이야. 형, 언제 알았어?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야. 나도 이번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 어떡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네? 내가 알려줬어? 그때 시기적절하게 외삼촌이 끼어드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요? 내가 얘 외삼촌이거든. 동생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나설 차례였죠. 사실
그간 우리 생활비를 외삼촌이 보태주셨어. 생활비? 그간 우리가 먹고 자고 했던 거 다. 맞다. 우리는 돈을 안 벌고 있지. 근데도 돈이 안 부족했네? 원래는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벌려고 학교를 관두려고 했거든. 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노동?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네 형, 실제로 학교도 안 나오고 공사장에서 일도 했었어. 진짜요? 우리 형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선 거야. 공부 잘하는 네 형이 막노동하는 건 차마 못 보겠더라고. 난 그런 건 몰랐어. 오빠 혼자 고민했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 보호자니까. 나는 대학 포기하더라도 너희들은 보내고 싶었거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더라고. 갑자기 여동생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 왜 오빠 혼자 고민해? 우리도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뭘 한다고 고민을 해. 내가 첫째잖아.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오빠 외삼촌이면 저는 뭐라고 불러요? 괜찮으면 너희도 삼촌이라고 불러. 그래도 돼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많이 돌봐줄 거니까. 너희 오빠 의대 가면 많이 바빠질 거야. 그때는 내가 좀 더 챙길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대학 가게 해주셔서요. 오빠가 대학 안 갔으면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오빠가 우리 공부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오빠는 대학 못 가고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오빠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착한 여동생이네. 남동생도 시무룩하게 듣고 있더니 불쑥 제 손을 잡더라고요. 형, 미안해. 형이 고민하는 줄도 모르고 용돈만 더 달라고 하고. 아, 그거 결국 못 줬잖아. 당연히 못 주는 거였는데 내가 막 우겼잖아. 엄마 아빠 가게도 팔았는데 왜 못 주냐고. 미안해. 나도 마음 같아선 사주고 싶었는데 나도 담임 선생님한테 생활비 받는 처지에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때는 친외삼촌인지는 몰랐거든. 담임 선생님께 돈을 빌려 쓰는 주제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나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알려주시더라고.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쉽지 않으셨던 거지. 와, 진짜 몰랐어. 근데 진짜 맞아? 남동생이 물으면서도 외삼촌 눈치를 보더라고요. 외삼촌이랑 모계혈족 검사해봤는데 일치한다고 나왔어. 모계혈족 검사? 친자 검사 같은 거야? 외삼촌이랑 나는 친자 관계는 아니니까 외가 쪽이랑 가족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해봤거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 오빠는 우리 오빠인데. 오빠라는 사실은 안 변해. 근데 너희들이 좀 어색해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선생님한테 오빠를 뺏긴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다고. 뭐? 얘들아, 그러니까 형이랑 오빠한테 잘해.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나한테 오빠랑 형 안 뺏기려면? 여동생이 제 허리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절대 안 뺏길 거거든요. 우리 형이에요. 그냥 형한테 엄마 아빠가 더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래, 맞아. 사실상 너희 오빠를 낳아주신 뒤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너희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키우셨대. 원래는 두 분이 아이가 안 생겨서 너희 오빠를 입양한 건데 너희 오빠가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너희들이 생기셨다더라고. 오, 신기하다. 그러면 오빠 덕분에 우리가 태어난 거네? 그냥 엄마 아빠가 좋게 생각하신 거겠지. 진짜 신기하다. 만약에 입양했다면 형보다는 나랑 얘가 입양된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오빠를 가장 좋아했는데 우리 집 장손이라고. 그러셨어? 네. 외삼촌이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네. 너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도 잘할게. 삼촌은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이제 시작이지 뭐. 네 동생들한테도 알렸으니 이제 마음 편히 잘해줄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인사부터 하자. 여동생이 우리 친부모님 산소를 보면서 남동생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동생들이 저도 처음 보는 우리 친부모님 산소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요, 저희가 잘 데리고 살게요. 동생들의 인사에 저도 외삼촌도 빵 터져 웃고 말았어요. 동생들의 인사가 끝난 뒤 외삼촌이 인사를 하셨어요. 누나, 매형, 저 왔어요. 두 분이 눈 감으면서도 걱정했을 아들도 왔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결국 오네요. 저라도 두 분을 좀 봤으면 애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줄 텐데 못 보고 산 날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우리 조카한테 두 분 소개하게 되는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저라도 부모님 몰래 누나랑 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조카한테 해줄 말도 많았을 텐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누나가 저한테 주라고 택배로 입학 선물을 보냈었다는데 아버지가 치워버렸다고요. 누나 돌아가신 거 알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어요. 그 선물이라도 저한테 전해줄 걸 그랬다고. 동생 끔찍이 여기던 애였는데 동생이랑도 못 만나게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거기서는 만나셨어요? 아버지 좀 용서해줘요, 누나. 대신 제가 누나 몫으로 우리 조카 잘 보살필게요. 후회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자존심 부리고 앉아 계셔도 인사라도 좀 먼저 건네주세요. 외삼촌은 결국 말씀하시다 말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셨어요. 자연스레 제 순서가 됐죠. 그게 사진으로만 봐서 실감은 아직 안 나요. 하지만 매년 올게요. 두 분 돌아가신 날 알게 됐거든요. 저는 꼭 올게요. 그날 못 오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인사드릴게요. 살아계실 때 못 본 대신 이제라도 친해지게. 외삼촌이 제 어깨를 끌어안으셨어요. 고맙다. 그냥 그렇게 천천히 널 낳아주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줘. 매년 안 와도 되니까 그냥 가끔 삼촌이랑 얘기만 해도 돼. 삼촌이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짜내서라도 너한테 엄마 얘기 들려줄게. 결국 동생들까지 다 울고 아주 요란친 부모님과의 첫인사를 마쳤어요. 그 후로는 동생들까지 외삼촌과 한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입학식에도 동생들과 외삼촌이 오셨고요. 의대에 들어간 후로는 정신없이 공부만 했어요. 그 사이 외삼촌이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동생들도 둘 다 서울대 가고 우리 외삼촌 장가 가실 때 다 큰 애들 둘이 화동까지 했어요. 결혼식장이 아주 웃음바다였죠. 지금은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다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외삼촌을 부모님처럼 여겨서 다 외삼촌 댁으로 모여요. 비록 부모님은 일찍 여인 3남매지만 부모님 덕분에 외삼촌도 만나게 됐고 우리끼리도 남매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 이제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